2023년 9월 30일 인천 홈구장, 김병수 감독 경질 이후 염기훈 감독의 첫 데뷔전이 펼쳐졌다. 수원은 4연패를 당하며 12위로 다이렉트 강등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수많은 팬들은 인천에 와서 수원을 응원했다. 이때 수원 서포터즈의 옷들은 검은색으로 마치 장례식에 와 있는 기분이었다. 염기훈 감독의 첫 데뷔전, 과연 그는 잘할 수 있을까? 전반 20분 불투이스의 반칙으로 무고사가 얻은 PK 그대로 성공시키며 인천이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다. 염기훈 감독 체제에서 반전은 없었다. 최악의 경기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수원이었다. 한 골 뒤진 수원은 계속해서 인천을 압박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는 공격만 이어졌을 뿐 골은 넣지 못했다. 염기훈 감독의 철학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뿐이었다. 계속된 공격에 골은 들어가지 않고 속만 탈 뿐이었다. 인천은 천성훈을 교체하며 공격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다. 천성훈은 교체에 들어가자마자 추가골을 뽑으며 확실한 승리를 견인했다. 인천은 수원을 2대0으로 꺾었다. 이때 인천과 수원 서포터들의 갈등도 쉽게 볼 수 있었다. 경기가 끝난 직후 염기훈 감독은 고개를 숙이며 좌절했다. 그러나 서포터들 역시 좌절하며 수원의 개선은 보이지 않았다. 경기가 끝나고 인천 팬들은 수원을 조롱하는 걸개를 보여줬다. 공교롭게도 2년 뒤 이들은 K리그2에서 만난다. 그리고 수원 서포터 역시 걸개를 들으며 불만을 표했다. 시간은 흘러 11월 25일 상암. 오늘 이곳에서 2023 마지막 슈퍼매치가 펼쳐진다. 수원 서포터들은 프런트에 대한 강한 불만을 걸개로 표시했다. 염기훈 감독은 인천전 이후 4경기에서 2승 1무 1패로 희망의 불씨를 살리며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슈퍼매치답게 경기 초반 양팀 선수들의 신경전이 대단했다. 그리고 강원이 골을 넣었다는 걸개가 걸렸다. 수원은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초반부터 열심히 서울의 골문을 두드렸으나 뚫어내지 못하며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줬고, 후반에 이어서도 바사니를 중심으로 공격을 펼쳤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그러나 바사니가 수원을 구해낸다. 후반 63분 바사니가 골을 넣으며 한 골 앞서가는 수원. 강원이 이기는 상황에서 수원 역시 서울에게 한 골 앞서며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염기훈 감독 대행의 리더십이 희망적이라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다. 슈퍼매치답게 양팀 대단히 신경전을 펼치고 그만큼 파울도 많이 나왔다. 이때 오스마르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받았고 VAR 판정 결과 레드카드를 받으며 양팀의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 결국 파울로 선수들의 몸다툼이 일어났고 벤치 클리어링까지 이어지며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된다. 그만큼 강등은 양팀에게 예민한 순간이었다. 한 골 앞서 나가는 수원은 후반에서도 서울을 계속해서 압박하며 공격을 펼쳤다. 좋은 기회를 얻은 뮬리치가 골을 날려먹으며 수원 서포터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경기, 수원 벤치는 난리가 났고 마지막까지 한 골을 지켜내며 소중한 3점을 쟁취하는 염기훈 감독. 수원의 다이렉트 강등은 이제 마지막 홈경기에서 결정이 나는 순간이었다. 간절함을 넘어 처절함으로 마지막까지 열심히 뛴 수원. 과연 그들의 행방은? 2023 12월 2일 38라운드 강원전 수원의 마지막 홈경기이자 다이렉트 강등 결정전 12위 수원은 11위 강원을 이겨야 다이렉트 강등을 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였다. 이 경기에서 패배한 팀은 다이렉트 강등으로 갈 수 있는 상황. 초반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강원은 마치 수원을 놀리듯 초반부터 수원을 거세게 압박했다. 염기훈 감독의 초조한 마음은 관중석까지 느껴졌다. 그리고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수원과 강원 선수들의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되었다. 후반까지 소득이 없는 양팀, 수원 삼성은 비기면 안 되는 상황에서 선수들의 신경전까지 있으며
계속해서 경기가 지연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수원은 소득 없이 경기에서 비기며 리그 12위로 다이렉트 강등을 당하게 된다. 이는 수원 삼성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이렉트 강등에 할 말은 잃은 서포터와 할 말 없이 고개 숙인 선수들,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사과하는 감독까지. 그야말로 빅버드는 아비규환이었다. 정말 죄송하고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화를 감추지 못한 서포터와 이를 수습하는 구단,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수원 선수들과 감독. 수원 삼성은 내년 K리그2로 간다. 시간은 흘러 2024년 3월 3일 빅버드. 수원 삼성은 최초로 K리그2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K리그2에 참가한 수원은 시즌 초반부터 대단히 긍정적이었다. K리그2에 참가하여 충남 아산과 처음으로 맞붙는 수원. 그들의 마음가짐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했다. 다이렉트 강등 이후로 절치부심하여 다이렉트 승격을 노리는 수원. 그리고 정식 감독으로 선임된 염기훈 감독. 과연 그들의 행방은? 지난 시즌 4골밖에 기록하지 못한 뮬리치가 이번 시즌에도 같이 가기로 결정됐다. 그리고 뮬리치는 이에 화답하듯 전반 21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화끈하게 K리그2 신고식을 치르게 된다. 정식 감독으로 데뷔한 염기훈 감독, K리그2에서 화끈한 공격력을 펼치며 그의 존재를 입증한다.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 얻은 프리킥, 뮬리치는 본인이 얻은 프리킥을 본인이 깔끔하게 성공시키며 무려 2골을 기록한다. 작년 시즌 4골을 기록한 뮬리치는 K리그2 데뷔전에서 2골을 신고한다. K리그2 우승 포부를 밝히며 다이렉트 승격을 자신하는 염기훈 감독의 산뜻한 출발이었다. 그러나 후반 68분 아산 정마우의 추가골을 허용하며 아직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수원 삼성. 초보 염기훈 감독의 전술 부재가 데뷔 전부터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K리그2 데뷔전에서 14,196명에게 승리를 안겨준 수원 삼성. 이들의 여정은 순탄할 것만 같았다. 염기훈 감독과 수원 선수들, 그리고 빅버드에 모인 수원 서포터들 모두 수원 삼성의 순탄한 길을 예상하며 기분 좋게 승리를 쟁취했다. 3월 17일 안산. 수원의 원정 팬들은 안산을 점령하며 엄청난 위세를 보여줬다. 3라운드 안산. 수원은 2라운드 이랜드에게 패배하며 안타까운 경기력을 보여줬다. 그래서 3라운드에서 승리를 쟁취하여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수원은 초반부터 안산을 거세게 압박하며 골을 뽑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뮬리치를 중심으로 공격을 펼쳤으나 안산의 수비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열심히 공격을 해봤으나 안산의 수비가 막아내며 수원의 애간장을 녹였고 안산의 골키퍼는 골을 내줄 생각이 없었다. 답답한 염기훈 감독은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주문을 하였으나 경기는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 답답했던 경기는 후반 64분 한우강의 헤딩골이 터지며 수원이 드디어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다. 유효 슈팅 숫자에 비해서 골이 너무 터지지 않는 수원 삼성.
결국 이 골은 수비수 한호강이 터뜨렸다. 첫 득점 이후 계속해서 뮬리치를 중심으로 공격을 펼쳤으나 골운은 수원 삼성에게 따라주지 않았다. 계속된 공격, 그러나 막히는 순간 수원 삼성의 팬들은 가슴이 답답했다. 그리고 안산의 공격을 양영목 골키퍼가 잘 막아내며 결국 수원은 1대0 승리를 가져간다. 지난 1라운드에서 패배를 안산 원정에서 승리로 가져가는 수원 삼성. 지난 2라운드 1라운드에 패배한 것을 깨끗이 잇는 수원 삼성의 원정 승리였다. 그러나 수원 삼성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다. 그들의 경기력, 슈팅 숫자에 비해서 골이 너무 터지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팬들이 많아졌다. (4월 10일) 꽃이 피는 빅버드. 오늘 이 빅버드에서는 6라운드 전남전이 기다리고 있다. 수원은 지난 부산전에 패배했으나 청주를 꺾으며 리그 3위에 올라서며 그야말로 순항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게다가 상대는 발디비아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는 전남 드래곤즈. 무려 6년 만에 리그에서 만나는 수원과 전남. 수원은 승패를 반복하며 기복 있는 성적이 아쉬운 순간이었다. 그리고 염기훈 감독의 기복 있는 성적은 많은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수원의 서포터석에는 이러한 결계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그러한 우려도 잠시 전반 3분 툰가라가 상대팀 자책골을 유도하며 1점 앞서가게 된다. 경기 시작부터 화끈한 공격 축구를 펼친 수원 삼성. 전남은 자신들의 약점인 수비를 결국 극복하지 못하며 이른 실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전반 8분 전남 박태용이 동점골을 기록하며 수원을 추격하는데 수원 역시 골을 너무 쉽게 허용하면서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상당히 아쉬운 순간. 전반 10분이 채 되지 않아 양팀 나란히 1점을 기록하며 치열한 경기를 예고했다. 수원은 역시 뮬리치를 중심으로 공격을 펼쳐나갔으나 아쉬운 슈팅이 계속 남발되는 상황. 전남의 수비를 제대로 뚫지 못하면서 중거리만 터뜨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전남의 역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뻔하지만 양영모 선방의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었다. 전남은 공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하남과 발디비아를 차례로 투입하며 더욱더 압박했다. 과연 염기훈 감독은 전남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결국 교체 투입된 발디비아가 전반이 끝나기 직전 역전골을 터뜨리며 수원 삼성의 가슴을 철렁이게 하였다. 염기훈 감독은 오프사이드가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결국 VAR 판정 결과 노골이 선언되었다. 이는 수원 삼성에게 기세가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염기훈 감독 무엇을 준비했을까? 염기훈 감독이 꺼내든 카드는 뮬리치를 빼고 김현을 투입하는 것이었다. 수원은 후반 시작과 함께 전남을 거세게 압박하는 공격 축구로 아주 속을 화끈하게 해줬다. 염기훈 감독 선수들을 격려하며 더욱더 공격적인 주문을 요구했고 결국 후반 62분 손석용이 역전골을 터뜨리며 수원이 홈에서 전남을 2대1로 앞서가기 시작한다. 염기훈 감독의 공격 축구가 먹히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후반 72분 교체 투입된 김현이 추가골을 터뜨리며 수원이 3대1로 앞서 나가고 후반 81분 이시영이 쐐기골을 터뜨리며 그야말로 대승을 예고했다. 수원 삼성의 공격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후반 96분 또다시 김현이 골을 터뜨리며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인 수원 삼성. 염기훈 감독이 K리그2 우승을 한다는 말은 허세가 아니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김현의 멀티골로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주는 수원 삼성. 와 저거 봐봐. 아 저거지. 아 나도 해야 되는데. 결국 홈에서 전남을 잡아내며 리그 2위로 올라가는 수원 삼성. 그들의 순항은 계속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경기력을 펼친 선수들과 좋은 전술을 보여준 염기훈 감독은 박수받아 마땅했다. (4월 21일) 안양 7라운드까지 5승 1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며 K리그2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안양. 오늘 이곳에서 1위 안양과 2위 수원의 피할 수 없는 맞대결이 펼쳐진다. 오랜만에 펼쳐지는 지지대 더비. 그 어느 때보다 안양과 수원과 안양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수원은 청주, 전남, 김포를 차례로 꺾으며 3연승 가드를 달리고 있었고, 초반 아쉬운 경기력은 잊은 채 화끈한 공격 축구로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염기훈 감독이었다. 이 둘의 경기는 초반부터 치열했다. 안양은 자신들의 홈 구장에서 역시 수원을 거세게 압박했고, 계속된 공격 축구를 펼쳤으나 수원 양영목 골키퍼의 번번이 막혔다. 그리고 전반 18분 김주찬의 선제골이 터지며 수원 삼성이 안양 홈에서 안양을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한다. 염기훈 감독의 공격 축구는 안양에서도 빛을 발하고, 안양의 거친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원 삼성. 양 팀의 신경전이 고조에 달하는 순간이었다. 치열함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반 41분 김현의 추가골이 터지며 수원이 2대0으로 앞서간다. 초보 감독 대결에서 한 발 앞서가는 염기훈 감독. 그러나 골을 넣었던 김현이 갑작스런 부상으로 경기에 빠지게 되고, 갑자기 머리가 아파진 염기훈 감독은 김현을 빼고 뮬리치를 투입한다. 뮬리치는 아산전 이후 골이 없었다. 그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안양전에서 후반 89분 멋지게 쐐기골을 터뜨리며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입증했다. 1위 안양을, 그것도 안양 홈에서 3대0 대승으로 앞서가는 수원 삼성. 그러나 안양 역시 후반 추가 시간 추격골을 터뜨리고 계속해서 공격을 했으나 별다른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결국 무력하게 1대3으로 패배했다. 수원이 안양을 잡는 순간 안양 홈에서는 수원 삼성의 응원가가 울려 펴졌다. 수원이 1위 안양을 꺾고 K리그 1위에 오르게 된다. 양팀 치열한 신경전 끝에 멋진 명경기가 펼쳐졌다. 영원할 것 같았던 수원의 1위. 그러나 이내 이 경기력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다. 시간은 흘러 5월 11일 비가 쏟아지는 빅버드. 오늘 수원은 리그 최하위 천안을 빅버드로 불러들인다. 수원은 4연승 이후 경남과 무승부, 성남에게 패배하며 리그 2위로 떨어졌는데 좋지 않은 경기력에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 염기훈 감독의 공격 축구가 K리그2 베테랑 감독들에게 파회당하기 시작하며 성적은 떨어지기 시작한다.
수원은 골잡이 김현을 앞세워 골을 노리고 천안 역시 골잡이 못다를 앞세우며 수원의 수비를 괴롭힌다. K리그2 팀들이 그렇듯 천안 역시 수원의 선수들을 강하게 압박하며 아주 위험한 축구를 구사했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가운데 이 경기는 알 수 없는 길로 흐른다. 수원의 김현은 계속해서 천안의 골문을 두드렸으나 열리지 않았고 염기훈 감독의 초조한 마음은 관중석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천안의 수비는 좀처럼 뚫릴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후반 54분 못다에게 골을 먹히며 수원 삼성은 리그 최하위 천안에게 끌려가기 시작한다. 두 경기 연속 리그 최하위 팀들에게 패배하며 수원은 1위 안양과 승점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한다. 좀처럼 선수들의 날카로운 공격력은 천안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한다. 의미 없는 슛만 남발할 뿐.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천안에게 막히는데 이를 바라보는 관중들 역시 답답할 노릇이었다. 결국 선수들의 신경전은 극에 달하고 경기를 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신경전 답답할 따름이었다. 결국 염기훈 감독은 김현과 뮬리치라는 이 두 명의 스트라이크를 공존시키며 공격적으로 나서지만 뮬리치가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일말의 기대감마저 떨어뜨리기 시작한다. 계속되는 수원의 공격. 그러나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답답한 공격만 계속할 뿐 천안의 6탄 방어에 골이 터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계속된 수원의 공격. 크로스가 올라가지만 받아주는 선수는 없었다. 똑같은 패턴으로 골문을 두드렸으나 천안은 뚫리지 않았다. 결국 리그 최하위 천안에게 홈에서 패배하는 염기훈 감독. 그는 말없이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두 경기 연속 리그 최하위 팀들에게 패배한 염기훈 감독은 말없이 빅버드를 걸을 뿐 팬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줄 뿐이었다. 그리고 참지 못한 팬들은 염기훈에게 야유를 쏟았다. (5월 18일) 날이 화창한 빅버드. K리그2 터줏대감 부천이 빅버드에 왔다. 부천은 작년에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였으나 아쉽게 탈락하였는데 그리고 2024년 시즌 초반에는 기복 있는 성적으로 10위에 위치하며 대단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 수원 역시 2연패를 당하는 상황에서 기필코 홈에서 부천을 꺾어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 부천이 하락세를 겪는 만큼 수원의 쉬운 승리가 점쳐졌다. 염기훈 감독의 공격 축구는 어느새 온데간데 없는 상황. 수원은 역시 김현이 최전방 스트라이크로 나서며 부천의 골문을 두드렸다. 초반부터 부천을 굉장히 거세게 압박하는 수원. 그러나 부천의 김현근 골키퍼에게 막히고 마는데 계속된 상황에서 공격적인 지시를 하는 염기훈 감독. 그러나 부천도 쉽게 물러서는 팀은 아니었다. 양 팀의 거친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선수들의 신경전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김현의 좋은 찬스. 그러나 김현근 골키퍼가 한 발 앞서며 막아낸다. 수원에게는 상당히 아쉬운 상황. 계속된 김현의 골 시도. 그러나 좀처럼 김현에게 볼이 오지 않았다. 후반전 부천은 루페타를 앞세워 수원의 골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루페타가 돌파한 상황에서 백동규의 태클이 거칠게 들어갔고 심판이 바로 옐로우 카드를 꺼낸다. 부천의 좋은 상황. 그러나 이내 심판은 VAR 판정으로 백동규에게 퇴장을 명령하며 수원의 수비는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는 염기훈 감독. 과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수원은 한 명 부족한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축구를 펼쳤으나 좀처럼 골은 터지지 않았고 슈팅은 많이 때렸으나 역시 수원은 골을 터뜨리지 못했다. 작년 수원에서 뛰었던 바산이를 중심으로 수원의 골문을 계속해서 두드려 봤는데 부천은 한 명 앞선 상황에서 계속된 골을 시도했고 역시 바산이의 슈팅으로 수원의 팬들에게 가슴을 철렁이는 순간을 만들었다. 결국 후반 76분 수적 우세를 점하는 부천이 수원을 밀어붙이고 득점에 성공하며 앞서 나가기 시작한다. 성남, 천안, 그리고 부천에게까지 홈에서 발목을 잡히며 3연패 위기 속에 빠지는 수원. 수원 벤치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수원 관중석 역시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염기훈 감독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장신 뮬리치를 투입하는데 역시 뮬리치 좀처럼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하며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제 수원에게 남은 시간은 없는 상황. 계속된 수원의 공격. 그러나 부천 김영근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마는데 이는 수원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다. 염기훈 감독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영복 골키퍼를 최전방으로 내보내며 그야말로 총공세를 펼치기 시작한다. 그러한 총공세 속에서도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수원 삼성 리그 최하위 부천에게 패배하게 된다. 결국 3연패 위기 속에 빠지는 수원 0대1로 패배하며 리그 4위까지 떨어진다. 승점 1점이 아쉬운 시즌 초반 수원에게 연패는 승격 실패의 스노우볼로 작용했고 서포터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K리그2 베테랑 감독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염기훈 감독. 그의 K리그2 도전은 쉽지 않았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인사하는 염기훈 감독. 그의 머릿속에는 과연 이를 타개할 방법이 있었을까? (5월 25일) 역시 화창한 빅버드. 오늘 빅버드에서 수원은 4위 이랜드를 불러들인다. 그동안 날카로운 공격력에 비해 골이 터지지 않은 수원 삼성은 슈팅 연습에 전념했고 역시 날카로운 공격력을 가진 이랜드에 대비해 수비 훈련을 열심히 펼쳤다. 빅버드에서 펼쳐지는 495번째 의미 있는 경기. 그러나 경기 시작과 함께 서포터들은 작심한 듯 수많은 걸개를 펼치며 불만을 표했다. 수원 삼성은 4연승 이후 1위에 올랐으나 이내 4연패를 당하며 리그 6위까지 떨어진 상황. 특히 수원보다 약팀으로 평가받는 팀들에게 패배는 여론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염기훈 감독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상대는 수원 삼성 킬러 김도균 감독이었다. 수원 선수들은 삭발 투혼을 하며 그야말로 절치부심 다시 리그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 전념을 다했다. 많은 선수들이 머리를 밀었고 심지어 용병까지 머리를 밀며 달라진 모습을 기대했다. 게다가 염기훈 감독 본인도 머리를 삭발하며 그야말로 이를 갈았다. 수원은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역시 공격에 비해 골이 제대로 터지지 않으면서 약간 답답한 축구를 계속해서 이어갔다. 그리고 수비에서는 브루노 실바를 잘 막아내며 달라진 수비를 보여주며 팬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계속해서 공격하는 수원. 키가 큰 장신 뮬리치를 이용하여 골을 시도해봤으나 터지지 않았고 결국 전반 41분 3경기 연속 무득점에 빛나는 뮬리치가 드디어 득점에 성공하며 수원이 홈에서 이랜드에게 1대0 앞서 나가기 시작한다.
부천전이 끝난 뒤 뮬리치는 염기훈 감독이 자신에게 주문하는 것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출전 시간에 불만을 품은 뮬리치는 골로 화답하며 자신의 존재를 입증했다. 후반에서도 수원의 공격은 계속되었으나 좀처럼 골을 터뜨리지 못하며 답답한 축구가 계속되었는데, 그나마 긍정적이었던 건 수원이 이랜드를 상대로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줬다는 점. 초보 염기훈 감독의 공격 축구는 화끈하면서도 골이 터지지 않는 정말 신기한 축구였다. 골을 터뜨린 뮬리치는 계속된 공격 시도를 해봤으나 더 이상의 기회를 잡지 못했고, 또 다른 기회를 잡은 다른 선수들 역시 골을 넣지 못하며 아쉬웠다. 그리고 노련한 여우 김도균 감독은 이를 놓치지 않는데, 결국 후반 85분 이동률의 극적 동점골이 터지며 이랜드 수원과 1대1로 비긴다. 염기훈 감독 실점에 실망했지만 더욱더 강하게 압박하라는 주문을 넣는데, 수원 삼성의 수비에 또다시 문제가 생기며 실점하는 상황, 다 잡은 경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랜드 역시 계속해서 끌려가다가 마지막 넣은 한 골로 분위기 반전을 하게 되고, 시간은 어느새 흘러 거의 다 끝난 시점, 염기훈 감독 고개를 숙이며 답답하는데 그에게 플랜 B는 없었다. 이제 염기훈 감독에게 주어진 시간은 7분. 후반 90분 좋은 자리에서 프리킥을 얻은 이랜드. 여우 김도균 감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결국 박민서가 역전골을 터뜨리며 2대1로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이랜드. 염기훈 감독 선수들을 격려하며 공격적으로 나서라고 하지만 이미 기세는 이랜드에게 넘어갔다. 후반 들어서 급격히 무너지는 수원의 수비. 경기가 끝나기 직전 또다시 골을 먹히며 패배의 암운으로 들어가는데, 수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봤으나 좀처럼 골은 터지지 않는 상황. 그리고 경기가 끝나기 직전 또다시 이동률이 세게 골을 넣으며 경기는 이랜드의 압승으로 끝이 나게 된다. 말이 없는 염기훈 감독. 그러나 빅버드에 있는 모든 팬들은 이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수원은 5연패를 당하며 단숨에 리그 8위까지 떨어진다. 무려 홈에서의 3연패. 최악의 순간을 맞는 수원 삼성. 야유 소리가 가득한 빅버드에서 염기훈 감독을 옹호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리그 초반 연승가도를 달리며 리그 1위에 안착한 수원은 어느새 5연패를 당하며 플레이오프 진출도 못하는 8위로 떨어지게 된다. 시즌 초반 K리그2 우승으로 다이렉트 승격을 자신하던 염기훈 감독은 씁쓸하게 필드 위에서 코치진과 인사를 나눌 뿐이었다. 결국 염기훈 감독은 이랜드전 직후 자진 사퇴를 발표하며 수원 감독직에서 물러난다. 수원 레전드의 초라한 말로에 많은 이들은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그리고 6일 뒤 수원 삼성은 U17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변성환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과연 변성환 감독의 수원 삼성은 순탄한 여정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